이번 주 대선판을 뜨겁게 달군 여야 대선 후보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는 시간, 주간 대선 말말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내부 분위기가 크게 갈린 한 주였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까지 힘을 모아 결속을 다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떠난 이준석 당대표와 서로를 자극하는 발언만 던질 뿐 내홍의 돌파구를 찾진 못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원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당대표의 재언이 평론이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번 주를 열었던 여야 대선 후보들의 한마디, 화면으로 보시죠. 존경하는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적 소임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3월 9일이 과연 과거로 퇴행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분기점인데, 이 분기점에서 역사가 퇴행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이 기대하고 우리 당원들이 또 기대하는 바대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협심 단결해서 희망을 만들고 또 승리를 일궈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합니다. 당원이 당의 중심이고 당의 주인이고 누구나 평등하며 다만 그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당원 누구도 당의 공식 결정과 방침에는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당 조직이 아닙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재용 씨를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 공식 초청한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취업 제한 조치 무력화를 공인해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경유착 국정농단의 두 축이 대통령에 의해 완전 사면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국민이 용서를 해야지 어떻게 대통령이 먼저 용서를 합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토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대장동 의혹을 언급하면서 확정적 범죄자와 국민들 앞에서 토론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후보는 야당의 네거티브 프레임을 뒤로하고 경제와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두 후보의 진흙탕 싸움에 대선이 매몰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복지하는 나라만 한다. 가난한 사람, 국민들한테 복지 지원 많이 하는 국민 게을러진다. 실제로 한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황당한 이런 마인드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뒤처져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5만 원, 20만 원 돈 같지도 않지만 그 4만 원, 2만 원 때문에 아버지를 치사했다는 이유로 징역을 자식이 살고 20만 원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하루가 빨리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하는 거는 사건이 배당돼도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 한다는 것은 하게 될 때 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혐의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검찰의 또는 이 정권의 태도를 보면 이건 확정적 범죄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데, 이런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이거를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얼마 전 한 여론조사를 보고 제가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론조사 제목이 1, 2번 후보 중에 누가 더 사과를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 국민들이 사과자라는 후보를 고르고 있어야 하는지 비통한 심정입니다. 더 이상 기득권 후보들이 진흙탕 남쪽에 이번 대선이 매몰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서거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 현장을 찾았는데요. 집권 후 즉시 공사를 재개하겠다면서 탈원전 정책에서 감원전 정책으로 수위를 낮춘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조용히 지지율을 끌어올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여야 어느 쪽과도 연대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삶의 대척점에 섰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성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한 나라, 따뜻한 경제, 억강부약, 기본사회, 좌우 진영을 따지지 않는 실용주의, 의장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세상과 저 이재명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키고 키워주는 나라, 국민 최소한의 삶,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뭐 세제부터 시작해서 뭐 원전 정책까지 맨날 바뀌거든요. 어? 이렇게 말했다가 자기들이 또 빅데이터 돌리고 여론조사해서 불리하다 그러면 또 바꾸고 감원전이라는 게 뭐 그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인 걸 저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2017년 2월부터 시작해서 대선 캠페인 할 때부터 소위 진보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환경단체 주장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 탈원전만이 정답이라고 수차 외쳐왔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탄소 중립에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 탈원전 폐기라는 말은 못하고 다시 애매하게 난 감원전이라는 말은 새로 아마 조어를 하신 모양인데 심상정 케어는 문재인 케어의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건강권을 구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심상정 케어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 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 보험의 3가지로 구성됩니다.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 뭐 어떤 고려도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는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고 제가 정권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다면 왜 이렇게까지 고민하겠습니까? 시간 많이 썼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야당 인사들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시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관련 법령에 입각한 적법한 수사 행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고 윤석열 후보는 사찰을 넘어 부정선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양강 후보를 비판하며 정책 경쟁을 펴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통신 자료 조회는 아마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라서 공수처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그거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도 뭐 수십만 건을 했지만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죠. 다만 이제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긴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중앙지검장 때요 어느 야당 의원의 보좌관 그 통신을 조회했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저 100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까지 다 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친 짓이죠. 이거는 전부 선거 개입이라고 봐야 됩니다. 단순한 사찰의 문제가 아니고 부정선거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마디로 온갖 과거 구태의 화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정부를 욕하고 역사적 심판을 받은 대통령을 흉내내는 것 이제 그만하시고,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한 부동산이 집부자들 불편에 대한 책임인지 무주택 서민들 주거 불안에 대한 책임인지는 결국 어떤 공급이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기득권 양당의 대선 후보들은 입만 열면 나라를 살리겠다고 말하지만 연금개혁은 회피하면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공정, 청년 하면서 말만 앞세우고 선거에 들러리로 세우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닫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날 석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치인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는 서로 비난하는 데에만 시간을 쏟고 있다며 청년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건 본인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약 9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말들이 오고 갈까요? 금요일 영상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대선 말말말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이미 2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 체계를, 또 방역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위협이 다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공공병원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역에 우수한 공공병원 신축과 증축을 통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갈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각자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저와 또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의 우리 이준석 대표가 저는 저대로, 이준석 대표는 우리 이 대표는 대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면 얼마든지 시너지를 가지고, 저는 지금 정치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다 크게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그 평가, 그리고 국민의 평화,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이 좀 빠른 표율을 밀고 있습니다. 지금 20, 30대가 너무나 어려운 사회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에서 거대 양당 후보는 계속 서로 비난하거나 또는 과거에 발목 잡는 그런 말만 하지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의 정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가 바로 접니다.